백 교수님,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신영장을 16번이나 신청했는데 다 기각되니까 결국은 서부지법으로 옮겨가지고 이것은 통신영장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은 수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 웬만하면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체포라든가 구속영장을 더 인신구속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내줄 가능성이 없다. 네. 보고 저 서부지법으로 가가지고 법원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해갖고 국회에 보낸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수사까지 네.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갔는가 하는 것은 이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그쪽에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뭐 이런 판사들이 많고, 서부지법이 민주당에서 정계선, 마은혁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 정도로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짬짬이가 잘 돼야 있구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오동훈 공수처장과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네. 지금은 이제 재판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대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은 이제 오동훈 그 공수처장과 정계선 재판관이 이 인권법 연구의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한 게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헌재에서 파견하면 보통 재판관이 아닌 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겹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이제 전력이 드러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그 예외 조항을 형법 110조, 111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그 영장을 발부한 분이 바로 서부지법 이순영 예. 판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도 지금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 그 발부 입법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역시 마성령 판사, 예. 이분도 진보 성향 판사라는 게 드러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공수처가 이제 2차 영장 기한이 끝나서 2차 체포영장을 요청을 했는데 역시 이 신한미 예. 이 판사도 진보 성향 판사.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연결되는 오동훈, 정계선, 이순영, 마성령, 신한미,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인데 전부 이 소위 말하면 한통속 성향의 판사들이다. 이런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과 정계선 지금은 재판관입니다만 전 서부지법원장은 1995년 37회 사시도 같이 합격한 네. 동기고, 그러니까 1998년 사법위원소원도 27기로 네. 동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2013년까지입니다만 2년간 헌재에 파견돼 갖고 헌법연구관도 네,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장판사가 돼가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울산지법에서 같은 부장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연수원 2년, 한 7년, 헌법재판관 2년, 부장판사 3년, 7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석밥을 엄청난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동훈으로서는 정계선하고 이렇게 내통을 했다고 봐야 하고, 뭐 판사가 독립해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법원장이 무언의 압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지금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그 공수처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신에 따른 압수수색 검증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 바로 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에 연결된 모든 분들이
진보 성향 판사이고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소위 말하면 이 법조 카르텔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이 정계선 재판관은 상당히 머리는 우수하고 엘리트 판사였던 것 같아요. 수석으로 사시 37에 1995년 수석 합격했고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여기가 주로 공직자 비리 뇌물 사건을 재판하는데 전부 그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부장판사를 했지 여성 판사. 최초로 여성 판사로 할 정도로 임명이 됐죠. 상당히 뛰어난 이런 실력을 갖춘 정통 판사였는데 이 김명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법 연구회로 들어가면서 좌파로 빠진 것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만든 사람이죠. 회장으로. 그 회원들하고 정으로 행으로 연결된 그런 판사들을 중요 보직에 임명을 했다. 이런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죠. 예.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2차 변론을 마치고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뭐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하는 복귀할 것은 가능성은 거의 뭐 100%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곧 복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 이번에 오동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차장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를 하면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칼날이 아주 그냥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입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입법성이 존재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법 처리는 불가피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반론이라든가 뭐 변론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우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입법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사법 처리가 돼서 뭐 영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 공수처의 이런 어떤 입법성이 이 현실로 드러날 때 이 공수처의 위기가 조직이 상당히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붕괴될 조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이른바 내통 내지는 짬짬이를 했다 하면은 일종의 뭐 사법거래입니까? 재판거래입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민주당이 삼각 커넥션을 이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의 그동안의 수건 사항을 전부 다 농공행상식으로 해가지고 보훈입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완전히 뭐 그냥 사실은 벌을 줘야 하는데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잖아요. 그것도 최고위원 하고 있는 전현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원이라고 공수처가 수고했다 해갖고 최고위원이 직접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장된 소위 말하면 불법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그런 포장된 합법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내면에 어떤 그 내적인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로 밝혀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어떤 수사의 그 과정으로 삼아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현직 법관들과 정치권의 이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있지만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경우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도 곧 뭐 복귀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25일에도 첫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아니 째려봤다고 탄핵 사유가 되느냐 해가지고 정계선 그 재판장하고 언제까지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계선이가 박성재 장관 탄핵 그 주심을 맡은 모양이죠.
네. 째려본 것은 탄핵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하도 할 것이 없으니까 국회를 무시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째려보면서.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이미지가 좀 저처럼 눈이 좀 작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도 좀 째려 보이는 그런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설령 째려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의 요소는 아니거든요. 억지 탄핵을 시킨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박성재가 돌아오고 이창수가 돌아오면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탄핵이 인용되는 것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또 중앙지검장으로 복귀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이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난다 한다면은 아마 검찰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오동훈이라든가 변절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엄청나게 이렇게 휘두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입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카르텔 커넥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도려내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뭐 입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박성기 법무부 장관 복귀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복귀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탄핵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력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